저녁에 라면 딱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막 부어있고 손 잘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그것도 병일까요? 저는 별로 라면 먹고 잔 적이 없어서. 안녕하십니까. 킹콩님들,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배은입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 라면 드셨는데 오늘 아침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서 걱정이시더라고요. 오늘은 몸이 왜 붓는지 부종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두 분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는 박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예수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인호입니다. 두 분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외래 보실 때 진료 보시다 보면 몸이 부어서 오시는 환자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되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시나요, 외래로? 어떤 분들은 얼굴만 붓는다든지 어떤 분들은 다리가 붓는다든지 전체적으로 몸이 부어서 증상이 좀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가끔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밤에 집에만 갈 때가 되면 다리가 너무 부어서 본인 신발을 갈아 신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병에 해당하는 건가요? 주로 우리가 부종을 크게 나누면 이제 전신 부종과 국소 부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백화점에서 일하는 그분은 주로 이제 다리가 붓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국소 부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신 부종의 경우에는 전신 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국소 부종의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질환보다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어떤 특정 질환이 아닌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부종에는 전신 부종이 있고 그리고 또 국소 부종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전신 부종 같은 경우에는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국소 부종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생리적인 현상으로 혈류가 저류돼서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심하게 좀 증상을 호소하고 또 통증까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일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붓는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은 압박 스타킹을 신는다든지 앉아서 심장보다 조금 더 비슷하거나 높게 다리를 올려서 해보면은 부종이 조금 빠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심한 경우에 뭐 약 같은 거는 도움되는 건 없을까요? 선인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함께 요새 하지 혈액순환 개선제, 정맥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것들이 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약들을 같이 복용해 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마도 부종을 조금 완화시키고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 그런 약들을 쓰면은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저녁에 라면 딱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막 부어있고 손 잘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그것도 병일까요? 저는 별로 라면 먹고 잔 적이 없어서.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염분으로 인해서 수분이 저류될 수 있어서 짜게 드시지 마시라고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이 라면이 거의 하루에 필요로 하는 이 나트륨 양을 거의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면 자체를 가능한 한 드시지 않도록, 만약에 드신다면 조금 싱겁게, 그리고 국물은 드시지 않도록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라면 먹거나 이런 것도 그러지만 실제로 한약 먹거나 또 뭐 진통제 먹거나 스테로이드 많이 쓰잖아요. 스테로이드 주사 맞거나 이런 경우도 또 많이 부어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얼굴이 붓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혹시 약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노인분들은 이 관절 주사 같은 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기 때문에 생각보다 얼굴 부어오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지 물어보고, 가능한 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조금 지양하도록 하거나 너무 아프실 때 한 번씩 맞도록 보통 권유를 드리고, 한약이 이제 성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약 때문에 붓는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약은 가능한 한 좀 드시지 않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한약에 감초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스테로이드 성분 있잖아요. 그게 좀 붓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혈압 약제 중에 고혈압 약 딱 바꾸고 났는데 다리가 부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선생님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네, 그런 분들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종으로 내원하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것이 병력 중에 고혈압인데, 항고혈압의 약 중에 칼슘 차단제가 있습니다. 칼슘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특히 하지부종 등을 많이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런 약제를 다른 계열의 약제로 변경해 보는 것이 부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전신 부종을 하면 주로 이제 간이 나쁘다거나 그다음에 콩팥이 나쁘다거나 또는 심장이 나쁘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전신 부종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신 부종으로 딱 내원을 했을 때 환자분이 간이 나쁜지 콩팥 때문에 문제인지 그다음에 심장 때문에 문제인지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나타나는 현상은 전신부종으로 나타나지만 이제 그런 전신부종 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이적으로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그 만성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 어떤 부종이 생길 때는 주로 이제 폐부종, 호흡곤란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간경화가 대표적인 질환인데, 이런 간경화에 있어서 붙는 경우는 복수가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신부종과 함께 동반되는 증상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팥이 나빠서 붓는 사람들은 또 이제 신증후군 때문에 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백뇨,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킹콩님들이 궁금해하신 내용 중에 호박즙 먹으면 부종에 도움이 된다던데 맞나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외래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런 시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오히려 제가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호박즙은 이제 찾아보니까 출산하고 난 이후에 다리 부종 부어 있는 사람들 빼는데 좀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혈액순환 개선에 이뇨 효과가 있어서 이제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신장 질환 있는 환자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칼륨입니다. 호박이 굉장히 칼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부종에는 조금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호박즙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박즙에 저희가 모르는 성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뇨 효과를 기대하고 드셨지만 박우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해질 불균형이나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에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적절하게 이뇨제 등을 차라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뇨제는 그야말로 딱 붓기만 싹 빼주는 거니까 딱 저희가 그 성분을 알고 있잖아요. 붓기만 빼고 싶다 하면 그냥 이뇨제 드시면, 특히 액기스를 내서 먹는다든지 즙을 내서 먹는다든지 이러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호박즙과 더불어서 반신욕이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반신욕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반신욕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임산부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초기 때는 오히려 이렇게 뜨거운 물 자체가 일단 태아한테 되게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정기를 지난 그 시점에 반신욕 하는 것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반신욕 자체가 또 물이 닿이다 보니까 어떤 감염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피하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은 오히려 반신욕이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반신욕이 무조건 이 부종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종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국소부종은 말 그대로 한쪽만 붓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전신부종을 하면 심장, 그다음에 신장, 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각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전에 조금씩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심장 원인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심장의 어떤 수축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경우나, 아니면 피가 반대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판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판막 손상이 있을 때 심부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증의 경우가 주로 흉통을 동반한다든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증상과 함께 전신부종이 생긴다면 심장 원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간경화의 경우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우리나라는 비형 간염의 이제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본인이 이제 비형 간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술을 워낙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갑자기 배가 나오고 전신이 붓는다면 간경화에 의한 부종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콩팥의 문제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변에 거품이 갑자기 많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서 몸이 붓는 그런 증상이 있다면 조금 더 신장 원인의 부종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환이 있어도 붓기가 있잖아요. 갑상선 질환에 의한 부종은 보통 부종이라고 하면 이렇게 눌렀을 때 손가락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건데, 갑상선 부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렀는데도 잘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도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부종 외에도 전신 쇠약감을 느끼고 또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며 변비도 심해질 수 있고 추위를 잘 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심장이나 간, 갑상선이라는 내분비 질환 때문에 부종을 유발할 수 있어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꼭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몸이 한 10kg 정도 늘었는데 이게 살이 찐 건지 부순 건지를 모르겠대요. 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살찐 건지 부순 건지? 제일 쉽게 감별하는 법은 아마도 다리를 눌러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면 아래쪽으로 실리니까 다리가 보통 붓게 되는데 실제 살이 찐 사람들은 이렇게 눌러봐도 차이가 없는데 부종이 있는 분들은 확실히 다리를 눌러보게 되면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증상이 있어서 아마도 그걸로 이제 감별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눌러서 안 들어간다고 해서 감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림프구 순환에 의한 부종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눌러도 잘 안 들어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쉽게 부종인지 살이 찐 건지 감별하는 방법은 뭐 양말 자국이 난다든지 이렇게 눌렀을 때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든지 이런 경우지만 눌러서 안 들어가는 부종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가지고는 알기는 어렵겠군요. 국소 부종 중에 눈만 붓는 사람들도 있고 벌레 같은 데 물렸을 때 그 부위만 또 붓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부종에 해당되나요? 네, 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에 물리거나 고염식을 하고 난 이후에 눈 주위에는 특별한 조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쉽게 부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절 쪽에 붓는 경우에는 관절 자체에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렇게 했을 때도 부을 수가 있겠고 다른 국소 부위에 생기는 것들은 병적인 게 아닌 이상에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 이게 또 궁금하신 게 많아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종 치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고염식을 많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싱겁게 드시는 게 굉장히 부종을 조절하는 데 중요하겠고 또 부었을 때 물을 많이 드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부종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조금 제한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민간요법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박즙이라든지 반신욕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부종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뇨제라는 약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뇨제를 통해서 소변으로 수분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들고 신지응모 같은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그래서 피 속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주사제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쓰면 쉽게 빠질 수는 있군요. 이제 원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부종 빼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마 원인 질환을 찾고 그 원인 질환을 교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킹콩님들께 못다 하신 얘기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부어서 신장내과를 먼저 내원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신장내과 의사들은 이것이 단지 콩팥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감별을 하게 되고 이런 부종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심장 원인, 간 원인, 콩팥 원인 그리고 호르몬 이상의 원인을 먼저 감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종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이런 조절을 함에 있어서의 식이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만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종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병적인 부종인지 또 그렇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수 있고 또 부종 안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을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부종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아마 킹콩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